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금일 좀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일단 삼형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폴라리스 세원을 비롯한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우노와 같은 이 폴라리스 삼형제는 좀 약세가 나와주고 있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같은 에코프로의 삼형제는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형제는 역시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이 셀트리온 삼형제 일단은 이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셀트리온 삼형제의 강세는 좀 기분이 좋은 강세예요. 제약 바이오, 즉 바이오 관련주들의 강세는 곧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의미할 수 있다. 상승 모멘텀 중 하나가 어차피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의 강세이기 때문에 이 점 체크해보면 좋고요. 에코프로 삼형제의 강세 역시 기분이 좋을 수 있죠. 에코프로 삼형제는 즉 2차전지 역시 강세가 나와주면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주는 만큼 에코프로 삼형제의 강세 역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고점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단기 고점이라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 이러한 종목들 리스크가 있죠? 아무래도 생각해도 금일도 좀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그 결과 좀 강세가 크게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목 지금 와서 추격 매수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일 YTN 강세 나와주고 있는데 민영화 관련 이슈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이 민영화 관련 얘기가 나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뭐 민영화 얘기가 안 나온 거 그쵸?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또다시 지금 민영화 얘기가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잖아요. 민영화가 일단 될 가능성이 지금 뭐 크다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그 민영화에 대한 가능성 뭐 확정 지어진 것도 없고 정말 단순 기대감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지난 그 교육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재료보다 중요한 게 차트다. 차트와 수급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재료가 빵 터지면 그 재료로 급등 나왔다가 이제 재료 소멸로 약세가 나와주는 이러한 흐름이 아직 나왔거든요. 혹은 반대로 재료가 빵 터지면은 약세가 바로 나와주거나 끌어올려주고 이런 식의 흐름 둘 중 하나의 흐름이 나와줬는데 요즘은 뭐 재료가 딱 터지면은 뭐 이렇게 상승세 나와줄랑 말랑 하다가 갑자기 포항 상승 뭐 이런 식의 흐름도 있고 재료가 나와줘도 뭐 무난하게 흐르다가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줄 수도 있고요. 진짜 요즘은 시장에서 재료보다도 차트, 현재 차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수급이 어떻고 이런 좀 더 외적인 것을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SM도 보시면은 주가가 약 15만원까지 상승세가 나와준 모습인데 SM도 뭐 하이브의 공개 매수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뭐 18만원 정도 제시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SM을 정말 하이브가 18만원에 공개 매수한다면은 그 점 어떻게 작용될지 왜냐면은 이것도 좀 의심이 가는 게 전거래일 지금 15% 갭 상승이 뛰었습니다. 그쵸? 거의 13%가 시가 넘는 강한 갭 상승을 시작했는데 외인하고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외인하고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 자체가 원래 얘네들은 강한 갭상승이 나오면은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획득하는 집단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갭상승이 나와주는데 매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의심이 가긴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의 뭐 18만원 재기설 저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일 뭐 신규 상장주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신규 상장주들의 조정 이어지는 가운데 이 3기 EV 같은 신규 상장 종목 보시다시피 3월 3일날 강한 거래대금 1000억 가까운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강세가 이어지나 싶었더니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종목은 20일 평균선 위로 안착 시점이 중요합니다. 20일 평균선 위로 종가 마감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지속적인 좀 약세 랠리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튜디오 미르도 마찬가지고 뭐 센즈랩 마찬가지입니다. 화인 서킷도 마찬가지 20일 평균선 위로
좀 안착을 해줘야 합니다. 한주라이트는 안착 못 시켜줬죠. 그래서 좀 약세 랠리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확실하게 좀 안착을 시켜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좀 한 차례 슈팅 정도는 나와줄 수 있다. 그게 좀 신규 상장 매매법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보는 게 있었는데 그 점은 제가 올린 신규 상장 매매법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도 리튬 관련주 뭐 미네랄 나노텍이 좀 크게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 강세가 좀 나와주는 원인 중 하나가 이 리튬형 오펙 얘기가 있었죠. 리튬판 오펙이 뜬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하얀 석유라고 불리니까요. 리튬 자체가 뭐 리튬 많이 세상 있는 나라끼리 뭐 리튬 기구 설립을 한다고 하는데 이 점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자재 관련 이슈 말씀드리면서 원자재 가격은 지금이 가장 쌀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은 원자재 가격이 왜 지금이 제일 싸냐?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원래 그 전 세계적인 우리 세계 평화를 누가 지켜줬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찰, 국제 경찰을 자처하면서 그쵸? 미국의 국제 경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세계적으로 어디든 관여를 많이 했어요. 뭔가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가서 관여하고 했는데 이젠 서서히 미국이 국제경찰로서의 역할이 좀 손을 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원자재 같은 게 가격이 급등이 나와줘도 딱히 가서 제재할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들은 지금이 가장 저점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 지속적인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금일 뭐 특징주들 보시면은 어쨌거나 불안정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원달러 환율의 강세 속에 개인의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 양거래소 모두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다. 그러한 점은 다소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자, 우리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죠.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부각되면서 이러고 시간이 지나면요. 어떤 종목들이 또 강세가 나와주죠? 맞습니다. 제주은행을 한번 지켜보셔야겠죠. 그래서 제주은행이 장 초반 강세가 나와줬다가 좀 밀리는 듯한 흐름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은행 나쁘지 않아요. 지금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좀 밀린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하지만 제주은행은 여전히 미국 금리 인상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는 만큼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세요. 3월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의 가능성이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 제주은행을 비롯한 푸른저축은행 이러한 종목들이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금일 국내 증시 역시 개별주 위주로의 강세 그리고 하락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종목들을 콕 집어서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만 눈여겨볼 건 있죠. 챗봇 관련주가 이제 다시금 5일 평균선을 깨고 확실히 조금씩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죠. 챗봇 관련주는 반드시 5일 평균선 이탈 시에 매도해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시고 그리고 일단 이 수익 실현 하신 다음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재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라고 했어요. 5일 평균선이 가지는 의미가 지금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챗봇 관련주 전부 다 5일 평균선 이탈했거든요. 빠르게 매도하시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챗봇 관련주 5일 평균선 이탈했으면은 빠르게 좀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손절인데요 라고 하셔도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니까 최대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